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망쳤다가 귀국을 망설인 이유가 최서원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참나, 간땡이가 붙지 않고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음해해도 되는 겁니까? 역시 이거 사기꾼들은 저놈의 조동이 놀림이 탁월합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당한 탄핵으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탄핵 전국 당시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이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널리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탄핵의 진실은 지난 시간에 도망쳤던 차은택이 인천공항에서 잡혔는데 그 이후 상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탄핵의 진실 1부터 영상들을 쭉 봐줬으면 합니다. 검찰이 차은택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할 때만 해도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었더라면 검찰의 수사 방향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이 되셔서 지금 4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또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차은택을 11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을 한 후 다음 날인, 그러니까 뭐 날짜만 다음 날이지 몇 시간 후 11월 9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차은택을 맨 처음 조사한 사람은 김민영 부부장 검사인데요.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환과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많이 조사한 관계로 재단 설립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검사가 조사를 하겠죠. 자, 차은택은 11월 9일 새벽 0시 35분부터 4시 45분까지 조사를 받았고요. 신문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을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주소의 양은 17페이지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겠죠? 누구를? 차은택을? 아니죠. 검찰이죠. 한마디로 미르재단 설립의 진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검찰이 유리한 부분, 그러니까 저들의 최종 목적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관계에 대한 것만 쏙쏙 추려가지고 지들 원하는 것만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검찰이 어디 한두 번 이런 짓을 대놓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지까지 몰랐던 것 뿐이지. 4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요. 차은택의 법정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망쳤다가 귀국을 망설인 이유가 최서원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참나,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차은택의 질의답을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차은택에게 피고인 최서원이 증인, 그러니까 차은택이 증인이에요. 차은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2016년 10월 당초 중국으로 업무차 출국을 했다가 출국이 아예 도망간 거죠. 몇 번 얘기해. 도망갔다가 피고인 최서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일본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라고 검사가 질문을 하니까 차은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협박을 받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매번 이런 식이에요. 직접적으로 뭐 증거 없어. 물증도 없고 그냥 요 조동아리. 이 김성현이라는 친구가 국내에 있으면서 자신하고 통화를 자주 했다라고 하면서 영화에서 많이 상상이 되듯이 혹시나 저런 최서원 씨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영태 씨도 2004년도에 최서원 씨를 만났을 때 자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중에 최서원이 무서운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들이 머릿속에 복합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자가 얘기했듯이 영화에서 많이 상상이 되듯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잠깐 갔다 왔다라고 이런 진술을 해요. 자, 일단 이자는 검찰 조사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최서원과 박 대통령에게 모조리 떠넘기고, 법정에서는 미르재단 이사진 인선은 최서원과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라고 증언을 한 자입니다. 네가 봤어? 이것도 상상의 나래잖아. 보십시오. 법정 증언을 또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렇게 지 혼자만의 상상력을 동원해갖고 겁을 먹은 놈이 귀국하자마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것도 법정에서 검사 앞에서 간땡이가 붙지 않고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음해해도 되는 겁니까? 역시 이거 사기꾼들은 저놈의 조동이 놀림이 탁월합니다. 또한 이 검찰도 웃긴 것이요, 저런 증인들의 말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모조리 이 조동이에서 나오는 것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어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차은택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임이 법정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법정 녹취록입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미르재단의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결정권을 피고인 최서원이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죠? 라고 검사가 질문하니까 차은택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지 생각을 법정에서 저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검사가 실제 피고인 최서원의 이야기대로라도 미르재단은 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진 재단인데 왜 재단의 이사진 선임 결정권이 피고 최서원에게 있다라고 판단하였나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기서도 검사는 또 아무리 증거도 없이 박 대통령의 재단을 설립했다라고 확정짓고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진실이 드러난 거지만 진짜 너무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차은택이 어쨌든 당시에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최서원 씨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자기가 드리면 그 자리에서 최서원 씨가 바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론가 가지고 가서 2, 3일 후에 또는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선가 분명히 논의를 하고 오시는구나 라고 또 차은택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자, 그런데 차은택 기자가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이 진술이라는 것이 검사가 차은택이 말한 2, 3일 후 어딘가 누군가의 의견, 이런 것이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차은택은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거 어이없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정에서? 저렇게 아무런 물증도 없이 조동아리로만 말해서 법적 책임을 물은다면 이 세상에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 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쟤를 저런 식으로 차은택이나 고용태처럼 막 얘기해. 그러면 그런 진술만 가지고 검사가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꽝꽝꽝 죄도 없어도 모조리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자, 이런 차은택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2017년 3월 7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 불과 3일 전이고, 차은택이 2017년 1월 3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진술 내용과 그가 형사 법정에서 했던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 그 당시에는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 전편 전전편 보셨겠지만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모조리 공소장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막 바꿔줍니다. 다시 써오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뇌물죄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뇌물죄가 자기네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해와 이것도 아니고 지네들이 고쳐요, 공소장을. 그래갖고 탄핵을 시키는 인간들인데 무슨 말을 해도 탄핵을 위한
비슷한 말이라도 짜맞춰갖고 저렇게 다 들어주겠죠. 이제 앞으로 저런 것들을 다 감옥에 넣고 영영 못 나오게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이런 진실을 널리 알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정말 이건 법치국가라는 말을 쏙 빼는 게 딱 어울립니다. 이게 무슨 놈의 법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알면 알수록 국민으로서 분통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저런 식의 검사면 엘리트 코스 뭐하라고 밟아요? 제가 가서 검사해도 되겠네. 저거보다 더 공평하게 검사질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선이 무엇인지 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못 박아내면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같으면 매우 중요하죠. 어차피 내각제가 통과되면은 막지 못하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한 거 뭐 하려고 신경 씁니까? 4.7 보선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러한 진실만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정권은 빗자루를 꼽아놔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진실을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누르셔서 일파만파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다른 채널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전 국민이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으셔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부터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솔직히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막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밖에 안 믿는데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구 끝까지. 감사합니다.